음, 에너지 의학에 대해서 어, 에너지 의학의 소교와 정의에 대해서 선입관은 지혜의 문을 잠그고 있는 장르세다 브라운. 편견을 버리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소로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멸하거나 적대시 않도록 도와주소서. 편견은 무지의 소산이다 해줄럿.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장애의 목적은 인체 내부든 외부든, 응?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인체 내부든 외부든 에너지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독자들은 이미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 시스템은 모두 에너지 센서이다. 응? 에너지 센서. 우리의 감각 시스템은 모두가 에너지 센서이다. 먼저 잠시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감각 시스템을 하나씩 조율해 봄으로써 당연히 해왔던 우리의 능력, 즉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서 3차원 인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되새겨보자.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인다면 자신의 소리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소리를 감지하는 시스템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과 소리가 발생한 곳의 거리를 추정할 수가 있다. 또한 머릿속에서 나는 것 같은 아주 고음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라.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명이거나 청력의 문제라고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정상적인 뇌작동법이 발생하는 것으로 스토어는 1986년에 이 현상을 초음파 코어라고 하였다. 본류는 2010년에 그의 책에서 튜닝에서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소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으며 소리급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정상 상태로 해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귀가 청각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귀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귀 음향 방사라고 하면 뇌에서 생성된다. 이것은 캠프가 1978년에 처음으로 입증하였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서 전신의 피부에서 부위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온열 감각과 촉감에 집중해보라. 여기에는 접촉면에서 신체의 무게를 느끼는 중력감도 포함될 수가 있다. 이 책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에너지 및 에너지 의학 그리고 자연 작용에 관한 기존 개념으로서 관념은 한쪽으로 제쳐두길 바란다. 열린 마음과 새로운 관점으로 단순하게 지켜보기를 권한다. 위에서 인용한 어렵다는 것처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에너지 의학에서 보여주는 개념의 일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간혹 당혹스러울 수 있다. 가능하면 기존의 학설 문헌이나 저널을 인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서 일부는 의학문헌이나 전문가 심사를 받는 과학 학술지에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기존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부 정보는 최근의 연구 및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지 주류 학계의 연구로 아직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발치하였다. 또 다른 출처인 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힐링 요법들은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지혜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현대학의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부디 독자들은 기존에 배워왔던 생물학이나 의학 지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기 바란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배웠던 것은 절반은 잘못된 것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반쯤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반쯤 틀린 개념은 아주 기만적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부분적인 답변은 종종 아직 답하지 못한 또는 질문조차 나오지 못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감출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프란시스 베이컨은 1620년에 단언했던 것처럼 이 책의 앞부분에서 잠재성이 있는 연구라도 사장될 수가 있다. 사장이 될 수가 있다. 이가 잘못된 것은 사장될 수가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와 그것에 대한 감각이라 소위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에너지 형태에 대한 노래부터 시작해보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인간은 실제로 5가지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한 학자 묘지는 1978년에 48가지 감각을 알아냈고 이들을 추려서 32가지 목록을 만들어냈다. 시각, 편감 감각이나 육체적 눈 없이 보는 것, 식물의 빛 감각 혹은 골광성 등도 포함한다. 어떤 존재의 가시성 또는 불가시성에 대한 감각, 색소, 형성, 발광, 투과성, 가리기 등의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위장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전파, X선, 감마성과 같이 눈이 보이지 않는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온도 감각, 보온, 동면, 하면 기능과 관련해 인간에게서는 이 감각을 담당할 별도의 소형기와 신경이 있다. 전자기 감각,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이동하는 유기체들은 자기극성을 알아차린다. 청각, 수정음파와 사람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가천, 이의 접하스나 초음파의 탐지도 포함한다. 압력 감각, 압력, 촉각에 대해서 무게 감각과 균형 감각, 공간이나 거리에 대한 감각, 코리올리 감각, 냄새, 맛, 식욕, 습도 감각, 통증 감각, 두려움의 감각, 생식에 의한 충동, 이런 것들도 전부는 알지라도 대부분의 감각체계는 진동을 감지한다. 진동을 감지한다. 게다가 진동은 우리 내부의 주위에 존재하는 에너지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상 모든 에너지는 율동적이어서 거의 항상적이지 않으며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백동이나 진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스칼라랑 방향을 얻고 크기만 가짐, 열조차도 원자 혹은 분자들의 진동률로 변환하여 설명할 수가 있다. 뜨거운 물체와 접촉할 때 화상을 입게 되는 이유는 그 물체의 원자들이 빠르게 진동하여 이들의 굉장한 운동력이 조직적으로 전달되어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원리학의 간단한 정의가 에너지와 에너지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감지하는 전통적인 오감은 이렇게 오감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낸다. 오감. 우리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에 익숙한데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주변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 에너지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호흡, 5가지 감각이 있다고 배웠다. 감각. 이런 진동은 세포들에서 국소적인 발생기 전이 또는 수용기 전이로 변화된 후 다시 인연의 활동 전이로 전환되어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의해서 오토마에서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 세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상도 만들어낸다. 시각은 인간의 가장 정교한 감각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냄새는 가장 어려운 감정으로 추정된다. 가장 단순하고 원시적인 박테리아와 원생동물들은 영양분을 향해서 또는 해로운 환경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화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친 후각은 생각보다도 훨씬 정교한 감각일 수가 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코 안의 후각망을 변연기와 해마 사이의 길이가 아주 짧기 때문에 후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서 초기 대응 요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동물들은 보통 무엇을 보기 전에 냄새를 맡아서 반응하고 해석한다. 시각 정체에서 이미지를 형성하기까지 더구나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후각은 순간적으로 반응한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의 감각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진동을 감지한다. 빛과 소리는 다른 내지를 통해서 이동하지만 분명히 파동 또는 주파수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빛은 소위 빛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반면에 나중에 우리는 공간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공간의 구조. 촉각에는 진동적인 측면이 있다. 진동. 오감을 넘어서 오감, 뇌수용 감각, 외수용기는 신체 외부로부터 정보, 즉 오감을 감지하는 기관이다. 내부 장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뇌수용기다. 고유 수용 감각은 근육과 힘줄 및 관절의 긴장과 압력으로 생기는 움직임에 대한 인식이다. 관절 수용에는 관절낭에 위치한다. 관절낭을 들이게 되면 그 끝이
변형돼서 수용기 전이가 형성되고 그 탈분극의 정도에 따라서 활동 전이의 빈도가 결정된다. 현재 관절의 각도는 관절 수용기, 근육끼리 수용기, 피부 수용기에서 오는 복합적인 신호에 의해서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지거나 뇌에 위치한 감각 뉴런으로부터 오는 정보, 이렇게 중추신경계통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서 균형 감각이 이루어진다. 표피에 있는 세포, 멜라닌 세포에 대해서 멜라닌 세포, 멜라닌 자기 수용기다. 자기 수용기 멜라닌 세포가 있네요. 표피에 있는 메르켈 세포, 멜라닌 과립 작은 원으로 표시된 자생물질은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다. 공감각, 어떤 사람들은 한 형태의 감각 자극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공감각 또는 혼합 감각이라고 흥미로운 현상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소리를 듣는데 색감이 떠오르고 어떤 냄새가 맛으로 형체를 느끼기도 한다. 공감각은 천정 등의 한인꼴로 나타나는 유전현상이다. 숫자의 글자를 색깔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흔히 일어나는 공감각이다. 많은 색과 논문에서 공감각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자기감각.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치료사들은 타인의 몸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며 일정의 자기 감각을 느낀다고 한다. 이것은 양손에 각각 자석을 잡고 자극을 서로 가까이 할 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다. 임상적으로 이 현상을 이용하여서 많은 치료사들이 환자의 몸에서 만성질환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곤 한다. 자기 치료는 마찬가지로 치료대의 손으로부터 환자의 몸으로 자기장을 투사해서 에너지 흐름과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자기 감각이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한 보고서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생체 자기장을 감지하고 투사하는 현상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메커니즘의 피부의 메르켈 세포, 멜라노솜이라 불리는 멜라닌 함유 과립은 자기장의 영향에 놓이면 편향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가설에는 이 움직임이 세포 필라멘트에 의해서 메르켈 세포 표면에 있는 기계적으로 개폐되는 이온 채널을 전달된다. 메르켈 세포 가설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조직 분자로서의 멜라닌의 역할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롭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1983년 뉴로멜라닌의 생물학 특성에 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토대로 이 저자들은 신체의 발달과 조직 복구 및 다양한 조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신적인 멜라닌 중심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조사는 멜라닌의 방대한 연구를 통하여 에너지학의 다양한 보완 대처법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개별 멜라닌 분자는 자성을 가지지 않지만 이러한 분자들이 많이 축적되면 철이나 다른 금속들이 결합된 과립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피부의 메르켈 세포와 뇌의 흑색질 영역의 색소가 침착되는 뉴런들에서 일어난다. 뉴로멜라닌과 철분의 결합은 뇌의 노화와 파킨슨 병에서 역할로 인해서 주목할 만하다. 멜라닌은 반도체이기도 하다. 반도체. 멜라닌은 반도체이기도 하다. 이것은 중요성은 뒤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육감에 대한 언급은 원언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다. 육감은 앞서 언급한 5가지 감각과 다른 인식의 수단으로 감각이라 할 수 있는데 직관, 원격, 감지, 텔레파시, 투시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육감. 에너지와 에너지의학의 정의에 대해서 물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탁월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에너지는 이 일을 하는 능력이다. 사람 중 누구나 에너지가 없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안다. 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거나 무언가 잘못되거나 느낀다. 에너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문제로 설명될 수가 있다. 에너지 순환이 손상되거나 균형이 깨어지면 우리는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돼서 만성이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돼서
만성화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근육 통증, 뇌축성 같은 다양한 병명이 붙여진다. 피로, 노곤함, 근태, 나른함 등으로 표현된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세약과 관련이 있는데 무기력과 같은 일반적인 상태로부터 가루로 인한 근육 자결감과 같은 구체적인 증상이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바디워크나 운동처로서는 구조적인 불기능을 보이는 환자를 교정하고 나면은 환자의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육체적인 피로란 개인의 정상적인 능력 수준으로 기능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일상의 삶에 만연했지만 과도한 운동을 할 때 특히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정신적인 피로를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에너지 부족은 탈수, 영양실조, 소지, 우울감 등이 원인이 되어서 생길 수 있다. 접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인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전자결핍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이 책은 전자결핍을 피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에너지라는 용어는 1807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개념은 이전에 독일의 게르 프리트 베르젤리온 라이프레치 자연적인 프로세스 중에서 보존되는 본질적인 속성을 지칭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 즉 활력, 생명력을 지칭하는 라틴어로부터 나온 것이다.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자연에서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으며 에너지 총량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 에너지는 절대로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알려진 분리법칙이며 어떤 예외도 없는 정확한 법칙이다. 모어는 이 법칙에 의해서 일찍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54가지의 4가지의 알려진 화학 원소에서 물리적인 세계에 오직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를 클라프트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운동, 하나지, 친화성, 응집력, 전기, 자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모두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가 있다. 에너지 가격 과학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 혹은 신체에서 감지되거나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병을 진단 치료하는 것을 에너지 의학이라고 한다. 에너지 의학에서는 필수적인 생명체가 유지하고 조직화하는 인체의 내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그리고 감각, 소화, 순환, 운동, 프로세스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의학에서는 특정 강도 및 주파수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 손상을 복구하거나 내재적인 치유 메커니즘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주위 환경, 사람 혹은 의료기에서 나올 수 있다. 생명력은 한 세기 이상 논쟁이 있어온 용어다. 어떤 학자들은 본수 초판을 통해서 이 논쟁이 종식되었다고称하였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가 다양한 힘들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치유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의 관여됨을 알게 되었다. 단일한 생명은 또한 단일한 치유 에너지라는 것은 없다.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와 정보의 수용, 저장, 방출, 전도, 활용하는 많은 시스템이 신체에 존재한다. 에너지 치료법들은 이러한 다양성의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치료법의 인체 에너지 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실마리나 검증에 볼만한 가설을 찾아낼 수도 있다. 현대 생리학은 전적으로 화학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화학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먹은 음식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 신경이나 근육 분비샘, 기관 등에서 화학 에너지를 저장, 운동 방출할 수 있는 분자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의해서 아데노신 3인산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중간 물질로 여겨진다. ATP, 아데노신 3인산 그 상호주의학용의 발견은 현대 생화학의 분자 학문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수많은 생리 과정을 조절하는 분자 신호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면 사이토카인에 알려진 다양한 분자들은 면역계를 조절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방어 과정을 수행한다. 신경펩티드와 신경호르몬은 신경세포와 조직을 연결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자들은 진화적으로 볼 때 오래되었으며 사실상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생성이 된다. 신체에서 생리학적이고 생화학적이고 해부학적이고 그리고 에너지적인 시스템들은 실제로 서로 맞물려 얽혀 있다. 어느 한 시스템의 효과적인 치료는 반드시 다른 요소에서 영향을 미친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직화와 기능적인 통합은 전면성에 있어서 하나의 생리학적인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면 인접한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이 된다. 이것은 다양한 대체학적인 치료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각의 치료법은 서로 다른 에너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지만 효과는 여러 시스템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디워크와 운동치료에서 신체의 구조 및 운동치료를 주로 다루지만 그 효과는
신경면역, 정서적인 면역에서도 넘쳐난다. 에너지 심리학자 오래된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나면은 환자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질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한다. 아로마 동정요법 혹은 부드러운 접촉을 통한 치료를 받게 되면 종종 그 생명체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기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에너지 의학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의지를 지닌 풍부하고 매력적인 다학적인 주제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은 다양한 종류의 힘에 적응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